이 집이 나에게 부채냐 자산이냐 라고 봤을 때 나는 1주택자의 포지션을 취할 건지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 반영 때문에 오르는 거를 내가 주택 하나 있을 때 받는 것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6기 수업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수업 마치고 오늘 간단히 말씀 나누실 분 여기 계신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자사관학교 6기를 수강한 31살 먼미라고 합니다. 혹시 결혼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미혼이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투자를 하시고 고민이 뭔지 어떻게 되세요? 공무원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고덕에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이 하나 되어 있어서 네. 5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 5월에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연고가 이쪽 지역이 아니라 직장 때문에 이쪽에 와서 거주하다 보니까 네. LH 임대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분양을 받아서 2023년 5월에 들어가시면 네. 이제 이게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어떤 뭐 제약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입주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네. 예, 그거 외에는 이제 보유 2년 하고 비과세 양도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거래로 되는데요. 네, 그러면 좋네요. 무주택 유지하셔야 되니까 2023년 5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고민이 뭐세요 그러면? 너무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미 집도 되시고 그냥 너무 좋네요. 고민은 뭐냐면 지금 이제 내년 5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대출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대략 2억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좀 계산해 보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체증식으로 받아도 60에서 7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고 월. 네.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가게 되면 그런 어떤 가구라든지 또 그런 물품들 다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기타 비용까지 합치고 취득세까지 다 했을 때 물론 새 집에 가서 산다는 그런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마침 또 고덕에 월세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하니까 이 집을 월세로 내놓고 저는 이제 LH 임대주택은 1주택자가 되면 퇴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퇴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실거주 전세집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좀 저렴한. 어차피 혼자 지금 이혼이니까 좀 저렴한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로 주담대 원리금을 갚고 전세 대출 이자까지 갚는 계산을 해보니까 좀 저렴한 전세집에 들어가면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그러시구나. 하고 월에 한 20만 원 돈 정도 차익이 남는 계산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 여러 부동산 책들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1주택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좀 원리금이 부담스럽지만 거주하면서 어떻게든 좀 아껴서 다른 곳을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맞는지 지금 이렇게 그 집을 월세를 주고 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다른 기회를 또 노리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고민이고요. 혹시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 결혼 계획은 있지만 아직 언제 할지는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게 몇 평이에요? 공공분양 받으신 거? 24평이요. 저는 그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제 일은 내 집을 마련하는 거다잖아요. 하지만 내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내 집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집에 꼭 살아야지 그게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명의로 집을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소소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문제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 내가 혼자 몸으로 너무 많은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부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먼미님은 싱글이잖아요. 네.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그 부채를 떠안고 내가 그 집에 살 필요는 네. 없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내가 꿈이 네. 나 혼자라도 나는 번듯한 집에서 내가 나의 어떤 삶의 질을 꾀하겠다라는 어떤 가치관이라면 그래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월 한 6, 70만 원을 갚고 2억 대출 받으면 월 6, 70만 원을 갚으면서 산다. 지금 금리로 6, 70이고. 그러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일단 20일부터 또 오른다는 보험자료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내년 초에 아마 대출을 받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보면 체증식이라고 했을 때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원리금을 같이 갚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입주를 했을 때 월 한 80만 원? 네. 80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한 반은 원금일까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서 네. 그래도 뭐 반 40만 원 정도는 내가 원금을 갚고 네. 한 40만 원 정도는 이자다. 네.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80만 원을 내는데 20만 원 정도를 원금 갖고 60만 원을 이자를 낸다. 이러면 좀 이게 좀 그죠? 그렇죠. 예, 그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금 대 이자의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걸 확인해 보라는 말씀.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세를 거주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 내야 되는 80이 됐든 60이 됐든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받은 월세에서 하면 되니까 네. 이거 없으면서 더하기 나한테 20만 원이 남는다. 그런데 나는 홀몸이기 때문에 24평보다는 그냥 내가 원룸 같은데 그냥 한 2, 3년 정도 머물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다면 자, 20만 원만 남아도 예를 들면 여기 내가 입주를 했을 때 만약에 40만 원이 이자다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48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를 거주하게 되면 물론 삶의 집의 질은 떨어지지만 20만 원이 남으니 내가 이 480만 원의 이자도 없을 뿐더러 24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월에 그렇죠. 240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연에. 연에.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론을 봤을 때 이 집이 나에게 부채냐 자산이냐 라고 봤을 때 우리 먼밍님께서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연에 80만 원의 부채가 되는 거고 그것도 이자를 40만 원 잡았을 때 얘기해요.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300 이상의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연간. 네. 그런데 내가 뭐 자녀를 지금 거기서 키울 것도 아니고 네. 내 배우자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좁은 데에서 살게 되면은 이 부채도 없어지고 나에게 매년 2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이렇게 하고자 내가 결혼을 막 미루고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내가 결혼의 계약이 지금 없어서 뭐 2, 3년 정도는 내가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사치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자산을 늘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미 등기를 쳤어요. 그러면 대출 문제도 걸리지 않고 취득세 문제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소소하게 그 서울에도 좀 사고 오피스텔도 공부하셔서 사시고 지방에도 이렇게 사셔서 소소하게 해서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런 소소한 투자를 하셔서 그 시세 상승 여분이나 10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식으로 그렇죠? 1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여기 살면서 이 돈으로 또 하셔도 되는 거고. 그 이후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게 두 번째 고민이요. 네네. 지금 이제 요 집을 준비하면서 네. 이게 3억이었는데 그 3억 천이거든요. 분양. 네. 그 중에 싸다.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지금까지 가진 자산을 여기 많이 이미 넣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요 집을 세주고 그 작은 집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이제 월 20이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는 지금 분양받은 집에 많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은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가 그 뭐죠 투자 자금을 좀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좀 절약을 해서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모은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상황에서도 다른 소액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여기 공공분양 아파트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의 자산이긴 하지만 현재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러면 이제 저는 묻고 싶어요. 네. 일단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1주택자의 포지션을 취할 건지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 그게 사실 정해주셔야 돼요. 저는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다주택자 갈 거라고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원래는 이 강의 듣기 전에 당연히 여기 거주하면서 살면서 원리금 열심히 갚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모이면 다음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도 이 강의 듣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업사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전환된 게 불과 몇 주 안 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 이제 이번 이 겨울 기간 동안 나름 결정을 좀 해놓으려고 해서 네, 그렇게 됐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결국 이 투자처를 한두 개씩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개가 다수 올라졌을 때, 그렇죠. 다수 오른다는 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 반영 때문에 오르는 거를 내가 주택 하나 있을 때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을 때 복리로 내가 그 상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 문제가 없는 한은 다주택자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먼미님은 내가 여기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자금을 그냥 확보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제 그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생각이 변하셨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소화시킬 시간은 사실 필요하세요, 제가 볼 때. 내가 지금 머리로는 알지만, 근데 이렇게 하겠다 알지만, 이게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바로 순식간에 변하기는 어려워요. 나의 어떤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까지는 어떻게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부채를 감당하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편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결정할 건 없으시고요. 등기 칠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하다 보면 지금 경기가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5월 이후에 내가 이 집을 등기 치고 난 다음에 정말 무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뭐 만약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내가 이 집 등기를 치고 산다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무갭이면 100만 원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부동산비 뭐 이것저것 해서 전세값까지 전세 부동산 비용까지 해서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등기를 칠 수가 있는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집을 공공분양 받는 거를 등기를 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 5월까지는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너무나 사실은 다행한 일이고 왜 다행한 일이냐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나의 생각을 굳히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깔고 앉아서 살지 전세를 줄지도 이제 결정을 하셨고 1주택자로 살지 다주택자로 살지에 대한 생각도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 내 생각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잘 됐다. 5월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분히 내 걸로 되고 내가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리스크를 줄여서 내가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6월 달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고 돈만 모으는데 열심히 한다.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돈 모은다는 거는 저축한다. 그렇죠. 저축해서 내가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내가 저축만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그
돈을 모으시면서 그다음에 공부를 병행하시다가 보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처도 내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내가 좋은 투자가 있다라고 할 땐 저는 신용대출을 땡겨서라도 샀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라도. 근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강제 저축을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모아야지 그러면서 어떤 사고를 딱 닫아놓고 있는 거는 되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계획이 미뤄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해서 내가 최소한 5채, 20채까지는 아니더라도 10채? 그 목표를 정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맞는 내 규모, 투자금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5월이라는 그 뭔가 이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라고 그게 느껴져가지고 네. 사실 이 강의를 듣고 다시 복습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좀 조급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러셨어요. 좀 들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결정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고 좀 큰 결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그런 부분에 좀 조급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하셨고 이제 네. 집을 마련하셨고 근데 이런 부자사관학교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원래 이제 제가 여기